피부가 보내는 건강신호, 반려견의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남 고흥의 특색이 담긴 9가지 진미를 맛보러 떠나봅니다. 우리 지역의 미술 이야기 수분 그림 찾기,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예술혼을 불어넣는 이민환 작가를 만나봅니다. 굿모닝 투데이 잠시 후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요, 고깃값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희성식품 축산물 직거래센터 양산 호포점, 부산 대연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1층엔 직거래센터, 2층엔 푸짐하게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곳. 바로 희성식품 축산물 직거래센터 양산 호포점, 부산 대연점입니다. 한우 먹고 쇼핑하고 한우 숯불구이 할인 행사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한우 최대 40% 할인받고 맛있는 추억도 만들어보세요. 포크밸리의 꿈. 사랑하는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꿈에 힘 한 쌈, 포크밸리 한 쌈 들어갑니다. 우리 한돈 포크밸리. 부경 양돈농협.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화영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라 주변을 둘러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집에는 창문을 잠시만 열어둬도 거실 바닥 위를 보면 노란 가루가 쌓여 있죠. 바로 소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 송화가루 때문입니다. 송화가루는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 송화가루에 노출이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요. 눈이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출 시 마스크나 선글라스 착용은 물론이고요. 귀가 후에는 샤워와 입고 나갔던 옷은 세탁해주는 게 좋고요. 외출 전에는 기상청 홈페이지나 미세먼지 및 알레르기 앱을 통해서 송화가루 농도 예보를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수요일의 굿모닝 투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TV 동물병원인데요. 송화가루처럼 봄철 주의해야 하는 피부 관리, 우리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은 피부로 건강 신호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건조해진 봄 날씨, 사람은 물론 반려견도 피부 관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요. 흔히 피부는 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죠. 몸 상태가 피부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TV 동물병원, 오늘은 반려견의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천천에 걷기 좋은 길을 따라서 산책하는 강아지들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특정 식물이나 꽃가루, 먼지와 같은 문제로 반려견의 피부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피부 질환은 단순히 가려워서 긁는 것만이 문제가 아닌데요. 이 가려움 뒤에는 알레르기는 물론 건강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반려견의 피부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반려견의 피부 질환은 가려워서 긁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외부 문제를 넘어 면역 반응과 호르몬 이상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원한 보호자와 반려견 일동이. 우리 일동이는 그럼 어떤 증상 처음 보여서 언제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셨어요? 엄청 핥더라고요. 그러고 뭐 이렇게 긁는 행동도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저도 뭐 눈으로 육안상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원장님 찾아오게 됐어요. 반려견의 작은 행동 속에서도 피부의 이상 신호를 찾아낼 수 있다는데요. 정병한 수의사와 함께합니다.
일동이는 지금 좀 어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소파라든지 막 이렇게 조금 자기 손이 안 닿이는 부분은 조금 막 비비는 뭐 그런 행동. 수건이나 네. 아니면 소파나 이불 같은데 이렇게 몸을 네. 비빈다는 말이죠. 그것도 사실은 가려움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일동이는 그럼 네. 어떤 부분이 안 좋은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눈이 많이 붓고요. 그리고 발도 많이 좀 많이 핥고, 그리고 몸이라든지 이런 데 가려움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처음에 내원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알러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토피를 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초기에 우리 강아지들이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알아야 내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증상을 보이면 내원하면 되나요? 보통은 이제 발을 많이 핥는다든지 네. 또 발을 꼭꼭 깨무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오. 그러고 몸을 긁는다든지 귀를 집중적으로 긁는다든지 혹은 이제 귀를 막 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애들 중에서 이렇게 똥꼬스키라고 하죠. 이렇게 엉덩이를 질질질질 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알러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람도 생각해보면 네. 음식이나 뭐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잖아요. 네. 강아지들 알러지 피부염은 또 어떤 게 다른가요?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들한테서 알러지라고 하면 보통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 네. 세 번째는 벼룩이라든지, 네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 특히나 이제 환경적인 알러지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아토피라고 하거든요. 네. 호비성 알러지. 이제 보통 아토피 같은 경우는 원인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 같은 경우는 혹시 진먼지 진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진먼지 진드기라고 친구류에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진드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이제 알러지를 유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토피는 사실 완치가 조금 힘든 네.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일단 환경적인 부분을 좀 관리할 네. 수 있는 것들은 다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동이는 눈이 부었던 만큼 안검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연고를 바르고 외이도염 치료를 위한 귓속 털 정리와 소독을 해줍니다. 이후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를 위해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데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으니까 같이 조금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뭐 그런 요즘은 워낙 반려견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좋아져서 항상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뭐 조금 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같이. 또 다른 피부 질환으로 내원한 반려견은 털이 빠지고 피부를 가려워하더니 피부에 염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민키입니다. 우리 민키는 어떤 증상 보여서 제일 처음에 내원하게 됐어요? 민키는 일단 몸에 이제 빨갛게 뭔가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긁으면서 많이 가려움증이 심해서 병원에 좀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민키는 어떤 진단을 지금 받은 건가요? 지금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약을 이제 계속 먹으면서 수치를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발이 좀 안 좋고요. 발 말고 귀는 괜찮고요. 눈하고. 네. 이렇게 발은 얼마나 좀 핥았었어요? 발은 그때 그래도 3, 4일 정도 핥았는데 3, 4일 정도. 네, 근데 그때가 미용을 하긴 했었어요. 미용하고 나서 네. 일시적으로 좀 그랬네요. 네네네 맞아요. 네, 우리 민키는 네. 일동이랑 같은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데 네. 두 강아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 문제는 이제 민키 같은 경우는 갑상선 피부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동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에 대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피부 질환 어떤 관계가 있나요? 큰 피부 질환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질환이 하나가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알러지라는 질환이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피부 질환이 나타날 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네. 보통은 이제 복합적으로 겹쳐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아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에 좀 진단을 해서 한 번에 치료를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키는 엑소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엑소좀이라는 작은 입자에는 피부를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어 엑소좀이 포함된 약물을 주사하거나
크림을 발라 치료합니다. 일단 엑소존 같은 경우는 우리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줄기세포에서 이제 그 소포체인 이제 그 엑소존만 이제 추출해가지고 아무래도 면역하고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인 제재로서 항염증,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가려움증 자체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해서, 그리고 또한 피부 재생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줄기세포 대체제로 보통 엑소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부 재생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엑소존 치료를 받는데요. 민키는 약물 치료와 호르몬 관리도 함께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 네. 검사 결과 나왔는데 수치가 뭐 되게 나쁘진 않아요. 1.98 나와요. 보통 2에서 4까지가 정상인데 뭐 네. 1.98 정도면 뭐 어제 먹은 것 중 괜찮아요. 네. 충분히 괜찮아서 일단 약 용량 유지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 네. 알러지랑 그러고 갑상선에 대해서 계속 약 먹으면서 한번 네.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진료를 한 지가 좀 오래되긴 해서 수치가 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괜찮다는 말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이제 또 여름이 되니까 산책하면서 이제 찐득이 물리거나 좀 풀에 들어가면 피부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려고요. 반려견의 피부는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소중한 신호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좀 가려워하나 보다 싶어서 넘길 수 있는 증상들도 방치하다 보면 만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더 큰 질환으로 번지지 않도록 피부 질환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전문가에게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말 대신 행동과 피부로 알리는 반려견의 건강적 신호, 피부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TV 동물병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TV 동물병원 만나고 왔습니다. 피부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닭고기나 소고기, 또 유제품처럼 특정 단백질에 반응하는 음식 알레르기도 있고요. 샴푸나 세제, 또 잔디에 닿아서 생기는 접촉성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반려견이 피부를 자주 긁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반복적으로 핥는 증상을 보인다면요. 서둘러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전라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부산의 돼지국밥, 전주의 비빔밥처럼 지역마다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오늘은 전남 고흥을 대표하는 9가지 별미로 음식 빙고에 도전한다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떠나보시죠. 청정 자연을 품은 전남 고흥, 그리고 이곳의 특산물로 만든 고흥 대표 9별미, 이 진미들로 즐기는 빙고 게임, 과연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빙고는 가운데를 공략해야 되니까 마침 또 모듬 생선 숯불구이, 생선도 많고, 오케이, 이걸로 정했어. 이걸로 먹는 거야.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고흥 전통시장 내부에 있는 숯불 생선구이 전문점인데요. 철마다 맛있는 생선을 선별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5종류의 생선구이 한상입니다. 이야, 별이 5개! 아무래도 마지막 5번째 생선, 양태가 제 눈길을 막 사로잡는데 바로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와, 이 쫀득함. 오, 쫀득한 거 눈으로 보이시죠? 이게 살아있죠? 그냥 이 상태로 먹어볼게요. 또 방건조니까 결이 막 느껴지는데, 와, 쫀득쫀득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능성어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방건조 생선이다 보니까 여기 대표님께서 집게하고 가위를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잘라 먹으라고 이렇게 가위하고 집게 주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를 먹는 느낌. 그리고 간이 너무 완벽해요. 와, 그냥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보쌈 대신에
구워도 너무 맛있을 정도로 김치랑 잘 어울려요. 능성어도 맛있네. 숯불 향이 은은하게 감돌고 참기름의 고소함이 싹 올라오니까 이게 바로 생선구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미션을 완성했기 때문에 빙고를 짝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 첫 번째 미션 완성! 다음은 나로도항 근처로 이동! 이곳엔 삼치 코스 요리로 핫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공략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삼치의 코스 전문점을 왔기 때문에 삼치에도 성공입니다. 그럼 조금만 하면 이제 조금 빙고 성공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메뉴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에 장어탕? 해무침이 설마 서대 해무침 아니에요 이거? 저 성공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치에 장어탕 그리고 서대 해무침 이거 세 가지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로도는 삼치거리가 있을 정도로 삼치의 진심인 곳인데요. 두툼하게 썰어낸 삼치회, 나 맛있겠어. 여기에 서대회 팍팍 넣은 회무침, 그리고 팔팔 끓여낸 붕장어탕까지 계속 끼리끼리 끼리져 있어. 이렇게 삼미 완성이요. 진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삼치에 서대 무침 그리고 장어탕까지 지금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먼 걸음을 왔으니까 장어탕 국물 먼저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이게 붕장어로 만든 장어탕인데 국물 맛이 깊다 못해가지고 정말 밑에까지 싹 들어오면서 국물 한 사발이 아니라 약간 보약 한 사발 같은 그런 맛. 이거 장어탕 기가 막힙니다. 한 점을 집어서 이거를 푹 찍어서 김에다 마치 버터를 베어본 듯한 버터를 베어보는데 감칠맛이 싹 빠지는 그 부드러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신선해서 비린내도 나지도 않고 없어 입속에 사라져요. 와 이거 진짜 푸딩입니다. 푸딩 정말 부드러워요. 자 서대무침 저도 처음이라 와 쫄깃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이 같이 있으면서 마치 그 새꼬시처럼 뼈랑 살이랑 조화롭게 그 식감이 어울려요. 근데 새콤달콤하게 기가 막혀 이거. 이거는 안 되겠어. 혹시 양푼 있나요 저희? 자 이건 비벼야 돼요. 좀 좋아 이거. 요관이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이거. 이야 먹방계의 새로운 보석인데요. 자 이렇게 한 식당에서 장어탕, 삼치회, 서대무침까지 한 방에 미션 3개 완성. 제가 2식당 만에 벌써 빙고를 4칸이나 완성을 했는데 일단은 한우가 좀 먹고 싶어서 한우구이를 먹으면서 바지락 해무침, 유자술, 전어회, 매세기국 어떻게든 제가 2주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자. 자, 3번째 목적지 고흥군 두원면의 한우 참숯구이집인데요. 정육 코너에서 고기를 직접 골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 이름이 음식이잖아요. 소우에 먹을시, 소고기를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농담이에요. 그만큼 소고기, 한우의 일가견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진짜 예민하게, 까칠하게 정말 평가를 해보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 마블링 좀 보세요. 당일 도축 우둔살에 고흥산 프리미엄 한우까지. 먹고 싶다. 구이용 한우는 혹시 어떻게 맛있게 굽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구이용 한우는 숯불에 스테이크용으로 두껍게 썰었기 때문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 생고기가 당일 도축, 매일 당일 도축을 하는 생고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생고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
당일 도축한 게 딱 느껴지니까 부위가 우둔살이거든요. 소 엉덩이 부위.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우둔살 처음이에요. 그럼 바로 구워볼 건데 또 점장님께서 또 팁을 알려주신 게 토시 먹고 등심 먹고 살치살. 그러니까 부드러운 걸 마지막에 먹는 거라고 좀 꿀팁을 알려주셔서 첫 번째로 토시살을 한번 구워볼게요. 봄바람에 얇은 잎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쓱. 요 정도. 이렇게 야들야들하다고? 너무 부드러워요. 야, 진짜 먹고 싶다. 이번엔 방금 구운 고흥 한우에 유자 소스 듬뿍 찍어 한 입 넣어보는데 은은한 유자 향과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한우는 원래도 맛있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고흥에서 자란 한우는 특히 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보다 보니 배고픈데 고흥으로 진격하라. 한우구이 성공. 유자술 성공. 한 줄, 두 줄. 여러분, 저 빈 거 두 줄 완성했어요. 오, 대박. 그럼 완성했으면 또 선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박. 와! 고흥 굿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빙고 두 줄을 완성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전남 고흥에서 꽉 찬 구미 다채롭게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남 고흥에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와, 정말 모든 음식들이 전부 맛있어 보여서 보는 내내 군침을 삼켰는데요. 오늘 등장한 음식들 외에도 매생이국과 바지락 회무침도 고흥의 9가지 맛에 포함된다니까요. 고흥으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입이 즐거운 추억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지는 코너는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오늘은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화의 정체성을 탐구해온 이민환 작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예술 세계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숨은 그림 찾기. 오늘 만나볼 작가는 형식의 경계를 허물고 한국적 절제미를 통해 한국화의 정체성을 탐구해오고 있는 이민환 작가인데요. 그의 작품 세계를 함께 살펴봅니다. 네, 미술 작가로도 활동하시면서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시는 이민환 작가님의 작업실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요. 그 먹의 농담을 기본으로 표현하는 수묵 담채화도 보이고요. 그리고 곳곳에 색감도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작업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묵 담채화 계열로 이렇게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한국화를 위주로 했고 거기서 동양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수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색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색 자체는 굉장히 절제를 해서 쓰고 묵과 어울리는 색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게 대부분이 어떤 서양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양적 방식이라든가 또 한국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어떤 건가를 찾다 보니까 수묵담체적인 그런 표현 형식으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작품들을 쭉 둘러보니까 자연이 표현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미술이라는 게 다른 어떤 종교나 정치, 문학과는 다르게 미술 자체가 어떤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미술만의 어떤 특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상적인 어떤 형태를 찾는 것은 자연에서 가장 가깝게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보는 어떤 자연은 제 방식대로 좀 더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통해서 저를 표현하는 한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연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자연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은 아닙니다. 그 제 방식으로 해석한 자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자연을 통해서 저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환 작가는 자연물에 인간의 정신을 투영시킬 때 자연의 형태를 변형시키는데요.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자연의 모습으로 상상적 조형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서다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선과 면의 절제미가 느껴지고 단색이 돋보이더라고요. 어떤 작품들일까요? 예.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린 동안에 총 한 9번 정도의 어떤 변화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림들은 먹 위주의, 수묵 위주의 아주 특징적인 색 하나만 첨가시켜서 먹과 채색이 어울리게 했던 반면에 이 경계의 서다의 어떤 작품은 채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채색보다 수묵이 적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 경계의 서다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이유는 이 채색과 수묵의 경계, 그 사이에 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거의 표현은 수많은 점을 찍어서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갖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극대화시켜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방법에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이 경계의 서다의 작품들은 오히려 표현을 절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은 이 경계의 서다는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어떤 그 차이의 분별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예. 표현과 비표현의 경계를 이용해 자연과 자아가 하나로 일치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 화법이 공존하는 나만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이민환 작가. 한국적 정체성과 절제미로 화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이민환 작가의 작품 세계. 와, 작가님 지금 멋지게 먹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지금 제가 주로 소재로 삼고 있는 이 폭포와 나중에 여기에는 새가 들어갈 겁니다. 백로가 들어가는데 제 그림이 주로 이 바위와 물이 주 소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상선약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물은 최선의 어떤 선이다. 이런 물같이 살면은 가장 잘 사는 거다. 이런데 물은 항상 아래로 향하잖아요. 네. 아래로 향하니까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삶도 그렇고 그리고 물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어떤 그런 물질입니다. 물이 아무런 어떤 색과 맛 그리고 그런 걸 갖지 않음으로써 모든 색을 갖다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액체에다가 얼면은 고체가 되고 기하면 기체가 됩니다. 변화무쌍하죠. 거기에 비해서 바위는 거의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한계에 담기면서 어떤 인간의 삶과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위나 물 그런 것도 자연 대상물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보니까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폭포를 조금 더 격렬하게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민환 작가는 한국화의 정서가 일상에 쉼의 여백을 주길 바라면서 먹향과 함께 가장 순수한 생명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작업들, 작품을 쭉 살펴보니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오늘의 한 줄 감상평, 자연 속 고요함, 그 아름다움이 절제된 색감과 여백 속에 녹아 흐르고 있다. 이 교수와 작가의 역할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란 사람은 일단 자기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작품도 알아야 되고 학생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다른 역사적인 상황이나 재료의 성질이나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작가는 오롯이 어떤 자기의 세계,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어떤 재료 특성 이런 거에 몰두해서 알게 되면 그 작품이 좋게만 나오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퇴직을 하게 되면 교수의 삶보다 작가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저한테 더 집중하고 그리고 제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넘어 본질을 그리며 한국화의 새로운 숨결을 담고 있는 이민환 작가의 작품 세계. 앞으로도 그의 멋진 예술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네, 숨은 그림 찾기 만나고 왔습니다. 이민환 작가의 한국화 작품을 보니까요. 단순히 그림을 넘어서 일상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았는데요. 전통을 이어가면서 또 새로운 흐름을 함께 창조하고 있는 이민환 작가, 앞으로의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방송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KN의 굿모닝 투데이 카카오톡 채널로 방송국이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KN의 제작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도 바랄게요. 네, 이렇게 수요일의 굿모닝 투데이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해운대 돈백 삼계탕에서 식사권, 프리미엄 수제 돈가스 전문점 하나돈가스에서 식사권, 프라이빗 스크린 수영장 스윈핏에서 무료 이용권, 현지의 맛과 감성을 그대로 일본식 프리미엄 샤브샤브 전문점 삼화정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Beautiful day, remember this is it now.